안녕하십니까. 컴퓨터 그래픽 운용기능자 실기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윤한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파트 4번 기출 유형 모의고사 1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순서는 1번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2번 포토샵 작업, 3번 인디자인 작업으로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드 제작하기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파트 3번에 있는 그리드 만들기라고 하는 거를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 바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택 툴로 눌러 놓고 이제 뭔가를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락이 걸려 있는데요. 눈을 끄거나 감기거나 하면 언제든지 보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작업대로 환경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작업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레터링 타이틀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눈금자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가이드를 쳐서 레터링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그릴 때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그리드를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세로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레터링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가이드선을 잠깐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 안에서 튤립 축제라고 하는 레터링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확대를 해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튤립 축제는 펜툴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스트로크를 1.5 정도를 주고 레터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의 T자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바탕 클릭 선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직선을 그리십니다. 컨트롤 바탕 클릭 다시 한번 컨트롤 바탕 클릭 끊어주면서 그려 나가시면은 레터링은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레터링은 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레터링한 것들은 이렇게 맞춰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코스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티귿 부분과 그 다음에 리을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직접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두께를 높여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자음 부분만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들의 크기를 6포인트로 이렇게 3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전체를 선택을 해서 둥글게 정해주시면 되겠죠. 스트로크는 전체적으로 둥글게. 자, 그 다음에 색상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T자와 지읒자 부분은 M100, Y100이라고 하는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테두리의 값을 M100, Y100, K는 0이라고 수치를 넣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자 부분은 M80에 Y90, 95, K는 0. 자, 치읓 부분 볼까요? M50에 Y100. 자, 그 다음에 줄기 부분은요, C50에 Y100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 문자의 스타일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것들은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은 디자인 원고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서 많은 제작을 해주시는 거, 더 많은 지시의 원고를 풀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원하는 두께들, 필요한 두께들 좀만 더 두껍게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두께값은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넣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께를 더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리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두꺼운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두께값은 3포인트가 아니래도 그리는 용도에 따라서, 그리는 느낌에 따라서 좀 더 두꺼운 느낌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터링을 다 끝냈고요. 자, 이렇게 레터링이 다 끝난 문자들은 전체 선택을 해서 선의 속성이기 때문에 면의 속성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에서 expand, 오케이.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보면은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을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패널을 열게 되면은 같은 색상들은 머지, 합쳐주는 기능이 있으세요. 이 기능을 눌러서 합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펜툴로 튤립이라고 하는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이 부분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요. 펜툴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먼저 세로 가이드선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선을 기준으로 자, 드래그해서 곡선을 그려주시고요. Alt 눌러서 펜툴을 꺾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도 Alt를 눌러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시면은 이런 형태의 수정을 거치시면 모양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반전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반전을 시켜 주겠다. 그러면 여기 그 회전 툴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리플렉트라고 하는 반전 툴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반전 툴은 Alt 눌러서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자, 그러면 옵션 창이 나오죠. 세로축 기준으로 반전하겠다. 프리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확인하시고 나서 카피 눌러주시면 복사본이 뜰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더 복사를 해서 Alt 누르고 드래그 복사해서요. 이렇게 회전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순서를 정돈,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올릴 건지 뒤로 올릴 건지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Alt를 눌러서 폭 조정을 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해서 모양을 더 구체적으로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100, Y100이라고 하는 명값을 넣어주도록 하시고요. 이 스와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M100, Y100의 기본 색상은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M80에 Y95라고 하는 것도 M85에 Y95.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M50에 Y100. 얘가 M50에 Y100. 그 다음에 M80에 95.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전체 테두리는 없다. 테두리는 없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룹을 걸어주는 방법도 쓰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자, 그리고 나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튤립을 이제 만들어서 전체 화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구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도 그리고요. 자, 나뭇잎 같은 경우는 역시 요 줄기 부분에 가서요. 펜툴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곡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드래그, 그 다음에 드래그. Alt 눌러서 밑으로 꺾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나뭇잎의 색상은 M50에 Y100이죠. 자, 그래서 면값은 M50에 C50에 Y100. 자, 이렇게 색상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런 모양까지 완성이 된 상태고요. 자, 구름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자, 구름은 쉽게 타원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합치는 방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형을 하나를 그려 주시고요. 타원형을 하나 그린다. 자, 이 타원형에서 지금 구름은 C60에 Y5죠. 그러면 C60에 자, 0, Y5. 자, 요런 파란색을 정해 주도록 하시고요. Alt 눌러서 오브젝트를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복사하는 형식으로, 자, 오른쪽에도 복사하는 형식으로 아래쪽으로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런 구름의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합치기라고 하는 패스파인더에서 유니트라고 하는 합치기 명령을 줘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 더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타원형으로 그린 이 부분들의 오브젝트를 다시 하나 이렇게 그려서 그 형태를 참고를 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구름도 같은 방식으로 합치기 모양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레터링 부분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 꽃협회 로고 그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야 되는 서울시 꽃협회 로고이죠. 자, 꽃협회 로고 같은 경우는 먼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은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자, 먼저 클릭해서, 자, 요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은 반전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Alt 누르고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그냥 펜툴로 한 번에 연결해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전을 지금 한번 해보면 Alt 눌러서 클릭, 카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체를 선택을 하고 디바이드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을 하시게 되면 그룹을 해제해서 위에를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 삭제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꽃 모양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꽃 모양에서 동그라미 모양을 하나 더 그려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을 하나 더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배열을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테두리 값은 6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좀 작게 그렸기 때문에 책에는 크게 그리고 줄였지만은 먼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준다면 그림 원고와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 튤립 같은 경우도 지금 색상이 지금 다르게 들어가 있죠. 명값은 Y100이라고 하는 것과 C75, M4, Y89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색상을 M100, Y100의 색상을 넣어주고 테두리는 없다. 이렇게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일부분의 패스 영역이 삭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펜 툴이었을 때 점 앵커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 플러스 모양이 떴을 때 추가하게 되고, 직접 선택 툴로 필요 없는 일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될 거예요. 이 삭제하는 방식을 써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펜툴이라고 하는 펜슬 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패스 이레이저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패스 이레이저 툴로요, 드래그를 해서 그 영역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한 방식을 취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이 선은 여기에 보시면은 옵션에 보면은 좀 더 다른 양 끝의 모양이나 폭을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두께 프로파일 5번을 선택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고, 동그라미의 색상은 노란색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 자, 그 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 하는 방식을 취해서 꽃 모양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뭇잎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나뭇잎을 그리실 때는 원형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원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형에서 직접 선택 툴로 양쪽 끝부분만 선택을 하시는 거죠. 양쪽 끝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위에 옵션에 보시면은 앵커 포인트의 컨버터, 이 곡선을 직선으로 또 직선을 곡선으로 변화시켜주는 버튼이 있으세요. 그래서 직선 코스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양끝이 뾰족해지죠. 그랬을 때 납작하게 해주시면은 나뭇잎 모양이 완성이 되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된 나뭇잎은 역시 두 개의 나뭇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크기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위치를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색상은 지금 나뭇잎 색상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색상은 녹색 계열로 들어가는데 C75에 M4에 Y89 요런 녹색이 들어갈 거고요. 테두리는 없다. 그 다음에 요 테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동일한 옵션 색상 값을 넣어주면 돼요. C75에 M4에 Y89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 준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전체 그룹을 걸어주는 거는 언제든지 한 묶음으로 수정을 할 수 있기 위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을 수시로 눌러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재 부분에서는 선을 면으로 전환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라고 하는 걸 눌러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선을 면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포토샵으로 어차피 가져갔을 때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시 꽃협회 로고라고 하는 부분의 모양을 지금 만들어 줬고요. 서울꽃협회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하고 그 문자를 오브젝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꽃협회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들은 위에 보시면 캐릭터라고 해서 어떤 글꼴로 쓸 건지, 글꼴은 최대 유사 글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캐릭터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뭐 자간을 좁힌다던가 아니면은 글 폭을 좀 조절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직접 다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의 문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웃라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시프트 O라고 하는 단축키를 써서 오브젝트화 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조절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룹을 걸어주는 거는요, 책에 나와 있지 않아도 본인이 관리하시기 위해서, 오브젝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니까 수시로 그룹을 걸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원형 장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 텐데요. 크게 두 가지의 원형 장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만들어서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를 만드실 때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동심원을 만들 때는 오브젝트를 하나 그리세요. 드래그하면서 시프트 원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원형을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이 원형보다 더 작은 원형을 3개를 더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이는 방법으로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요 툴을 2번을 눌러주는 거죠. 크기 툴을 더블 클릭. 옵션 창이 나올 거예요. 옵션 창이 나오면 85%라고 하는 걸로 카피. 하나 축소된 거 보이시죠? 다시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스케일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70%, 즉 15%씩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다시 가장자리에 있는 걸 선택하고 다시 스케일에 들어가서 55%로 줄이겠다. 카피. 그 대신 오브젝트가 밑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 우리가 라인 툴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보시면요, 폴라 그리드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폴라 그리드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동심원이 만들어지는데요. 방향 키를 왼쪽이나 오른쪽을 눌러서 이 선의 개수를 아예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 키 위를 눌러서
개수를 정해 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보시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요. 그룹을 해제해서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서 삭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쪽과 아래쪽에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넣어줄 건데요. 색상을 넣어주실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거 색상 무슨 색으로 넣어줄 거냐라고 해서 안쪽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 명값은 Y100. Y100이나 M백, Y100이라고 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파란색 같은 경우는 기본 샘플로 스와치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 주셔도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C50의 Y100이라고 하는 거 역시 C50의 Y100도 요 스와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자리 부분에 C60의 Y5예요. 그러면 C60의 Y5 이런 색상을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얘는 흰색.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C60에 Y5까지 넣어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오브젝트를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나머지 다시 한번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가운데는 지금 M80에 Y95 0. 자, 컬러 넣어주고요. 두 번째 컬러는 M50의 Y100이었습니다. 자, 가장자리는 M100, Y100이라고 하는 빨간색이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것들은 테두리가 없어야 되겠죠? 테두리가 없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두 가지가 완성이 됐는데 역시 그룹을 걸어주세요. 드래그해서 필요한 것들끼리는 그룹을 걸어서 정돈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편집을 할 때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울타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타리는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도형 툴을 선택을 해서 사각형. 그럼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직사각형에서 펜 툴이었을 때 플러스 점을 추가하겠다 눌러주시고 직접 선택 툴로 위쪽으로 올려서 끌어올려서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몇 개가 필요하냐면 5개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선택 툴로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복사를 할 때 Shift까지 같이 눌러주면 수평이 잡힐 거고요. 자, 반복 명령을 적용하기 위해서 Ctrl D 3회를 더 눌러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5개의 오브젝트들을 내가 늘리고 줄이고 배치하면서 원하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사각형을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을 하나 넣어 놓으시고 한 개가 더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복사를 해 놓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선택하고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니트라고 하는 걸로 합치는 명령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 프레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름 프레임을 만들어 줄 때는 기다란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다란 직사각형을 사각 도형 툴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준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다시 사각형을 하나 정사각형을 Shift 키 눌러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반복적으로 명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lt, Shift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Ctrl D 적용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근데 이 방식을 써도 괜찮겠지만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교재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따라하기라고 핵심 따라하기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브젝트를 하나를 그리고 다시 하나 복사를 해서 오른쪽 끝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블렌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면을 클릭, 다음 면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중간 단계가 생성이 되세요. 이때 블렌드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안에서 스텝, 단계라고 하는 걸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방향키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개수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이 오브젝트는 실제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만약에 실제 오브젝트처럼 변환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를 눌러서 OK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 오브젝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Alt, Shift 눌러서 밑으로 하나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두 번째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개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데 드래그 하는데요. 이때 모서리 둥근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도형 툴을 더블 클릭을 해서 클릭 옵션을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옵션을 내가 몇으로 하겠느냐, 뭐 1mm로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상태를 바꿔주실 수가 있고, 다른 좀 편한 방식은요, 내가 드래그를 하는데 드래그를 할 때 방향키를 위아래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5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Alt, Shift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D, D, D 5개를 만들어 주는데, 5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뭐 크기 조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서 크기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을 이동해 가면서 형태를 완성을 시켜 나가 주시면 되겠죠. 이때 가장자리의 면색은 검정색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면 현재 이 형태가 마무리가 되는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왜곡, 변형이라고 하는 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도 그룹을 걸어 주시면 편하시겠죠. 그 대신 가운데 구멍이 뚫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색을 넣어보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색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의 타공과 검정색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마이너스 프론트를 딱 누르시게 되면은 겹쳐지는 부분의 공간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름의 타공 느낌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완료를 해 주시면 포토샵에 가져갔을 때 밑에 있는 이미지가 비쳐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룹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금 필요한 그림들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는 디자인 원고에 유사하게끔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시고, 이때는 가이드선에 눈을 켜보세요. 가이드선에 눈을 켜고 이 크기나 이런 배치들이 맞게끔 다시 한번 이런 배치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은 나중에 가져갈 거고, 요 오브젝트, 동심원 오브젝트는 역시 필터를 통해서 포토샵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요 튤립 축제라고 하는 레터링도 포토샵에 가져가서 좀 더 입체감 있는 효과를 적용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거는 항상 수시로 저장,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특히 수시로 저장이라고 하는 컨트롤 S를 눌러서 혹시라도 프로그램 오류가 생겼을 때 다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남겨주기 위해서 컨트롤 S는 수시로 눌러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토샵에서 보도록 할게요.